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첫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겸손한 여론조사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도 문항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9% 이재명 후보가 그래픽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51.6이었는데 51.9%로 0.3%포인트 올랐고요. 김문수 후보가 33.1%, 그 전주에 김문수, 한덕수 쪼개져 있을 때는 20.8%였는데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17.5%였고 그래서 두 분의 단일화 효과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33.1%.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 격차가 한 18%포인트가량 낮은 상황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난주 4.5였다가 6.6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구주와 권영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여론사 꽃 지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월요일에 발표했던 게 51.9%였었으니까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28.7%, 지난주에 11.7이었는데 무려 17%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한덕수 후보 16.4%였으니까 한덕수 후보가 빠지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이 2가 나타났네요. 리얼미터에서는 1 더하기 1이 한 1.7 정도 됐었는데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4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사 공정, 오늘 데일리한 의뢰로 발표돼서 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꽃이나 리얼미터보다 한 5%포인트 이상 낮은 45.8%, 좀 적게 잡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8.8%로 꽃이나 리얼미터보다 많이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9.2로 좀 높은데 여기 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월 3일 대선에서 다음 사람들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호명은 기호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조사기관들은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권영국 후보, 구주화 후보가 제일 먼저 나가기도 하고, 갤럽 조사를 누가 녹음해가지고 다른 유튜브에서 왜 군소 후보들을 가장 먼저 불러주느냐 하는데,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론사 공정은,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호명은 기호순입니다. 기호가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1번, 2번 후보가 다 같이 좀 유리한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50% 넘는 혹은 40% 중후반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확정된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 1번으로 느나 안 느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불과 며칠 전에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호 2번 각인 효과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랜덤하게 불러주느냐 아니면 기호순으로 불러주느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순으로 불러줬더니 38.8%. 물론 기호순으로 불러주는 게 선거 예측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도 기호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샤이 표심들이 많이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술적으로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가상 대결 1대1로 붙였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가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다 가지 않고 리얼미터 1대1 구도 이재명 54.1, 김문수 35.3 무려 19%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준석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2%포인트, 김문수 후보 쪽으로 2%포인트, 그 다음에 그 외 후보나 부동층으로 2%포인트, 그냥 3분의 1씩 그냥 나눠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공정 3자 구도로 한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론사 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55.5, 김문수 33.7, 이준석 후보의 표심과 그 외 다른 후보의 표심들이 지금 이재명하고 김문수 두 후보 쪽으로 한 반반씩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마 차차기 후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김문수 후보의 표심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투표할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기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이재명 후보가 아까 51.9%의 결과를 나타냈는데 리얼미터에서 민주당이 46.6%, 한 5%포인트 낮은.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이 견인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33.1이었는데 한 1%포인트 좀 낮은. 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계엄에 또 탄핵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좀 하방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서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서라도 좀 탈당을 권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여론조사 꽃은 국민의힘은 리얼미터랑 비슷한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5%포인트 높게 나타나서 51.3%.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와 관련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정권 교체 의견이 한 3%포인트 높아진 58%, 그리고 정권위원장이 35.7%로 한 5%포인트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5%포인트가량 격차였는데 지금 한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논란,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다 선대위원장 거부하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그보다 더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 4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정권 교체 의견이 월요일보다 한 1%포인트 낮아졌고, 그 다음에 연장 의견이 1%포인트보다 높아졌는데, 큰 의미는 없는 변화였습니다. 40%포인트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개할 내용이 있는데, 대한민국 리더십 헌정 아카데미 깨알 같은 홍보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551에 1276 앞뒤가 다른 번호. 지난 수요일날 윤 전 장관 모시고 개강식을 했고요. 1강은 제가 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뜨거워가지고 많은 수강생들의 그 환호와 만족도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자, 두 번째 강의가 다음 주 수요일날 있는데요. 정세현 전 부총리 겸손은 힘들다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남북 관계 통일과 관련된 강의를 하실 텐데 예고편 영상만 몇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정세훈 부총리 다음 주 강의에 오시려면 1551에 1276 개강을 했지만 수강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이 지난주에도 거의 꽉 찼는데 아직 몇 석 비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실 분은 1551에 1276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